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 바로 사회의 변동과 발전 10단원의 중단원 2,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살짝 지금 학교 책상이 아닌 것 같지 않니? 여기는 선생님 집이야. 커피도 마시고 있고요. 슈. 자, 이렇게 초독해놨어.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북 분단의 과정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죠.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갈라져 있어.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는 거 분단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를 일본의 강제로 지배받은 시기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자, 이 일제강점기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1945년 8월 15일에 끝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았다. 빛광자지. 그리고 복, 되찾다.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광복이라고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거를 광복이라고 한다.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벗어나게 되었느냐? 자, 8월 15일 일본이 당시에 세 개의 국가들과 싸우고 있었어. 연합국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등 이런 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일본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바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이 일본과 연합국이 싸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 그 일본 밑에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이 지니까 우리가 풀려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일본의 지배를 안 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안 받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주둔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죠. 요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막 풀려났을 때 요 북한 쪽으로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 남한에는 미국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북이 38도선을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각각 한반도에 남과 북에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너네 이제 일본에 막 풀려났으니까 힘들 거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라고 미국 소련이 들어와요. 1945년 9월 정도의 일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나뉜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 소련이 들어온 데는 이제 나중에 북한이 되는 거고, 미국이 들어온 데는 나중에 이제 남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분단된 게 언제냐? 1948년의 일이야. 북한과 남한의 각각 단독정부, 통일정부가 아니라 단독으로 남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남한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오고요. 북한에는 이제 공동체 이익, 사회를 더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분단이 된 상황에서 뭐가 바로 발생하냐면 단독정부 수립된 지 다 2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너네가 너무 잘 아는 6.25 전쟁이 발발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먼저 침략을 했느냐? 바로 북한이 먼저 침략을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라고 해서 북한의 남침이라고 해요.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약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953년에 자, 이제 그만 싸우자, 휴전하자, 전쟁 좀 쉬자라고 해서 휴전협정이 체결이 돼요.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분단된 거는 지속되죠. 이후에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게 바로 38선이지 이걸 경계로 남북 분단이 고정되었다. 남북 분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남북 분단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분단된 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 분단, 남한에 살던 사람, 북한에 살던 사람, 전쟁 때문에 같이 살던 가족이 떨어지는, 즉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개인한테는 이런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벌벌 떨어. 지속적인 전쟁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죠. 또 우리 민족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금 영향을 주느냐. 남북 분단은 불필요한 경쟁, 괜히 북한이랑 경쟁하고 필요도 같은 민족인데 군사적으로도 대치를 하죠. 대치는 대립한다는 소리야. 군사적으로 적이 돼서 대치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 남한에 있는 자원 같이 쓰지 못하고 분할, 나눠서 써야 돼요. 북한은 북한에 있는 것만 쓰고 남한은 남한에 있는 것만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량, 힘을 손실할, 잃어버릴 그런 것들을 초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북한의 문화가 가면 갈수록 이질성을 띄어요. 이질성이 뭐냐면 다른 거. 남북 문화가 점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뭐 얼음 보숭이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말도 달라지고 뭔가 문화도 달라지고 이게 점점 심화되면 뭐가 안 좋냐.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거를 방해를 한단 말이야.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통일의 필요성. 우리 민족사적 측면을 봤을 때 먼저 우리 민족의 동질성, 같은 성질, 우리 민족의 공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 한국민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해서 민족의 역량,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통일을 하면은 민족의 동질성, 공통적인 특성을 회복을 할 수 있고 민족 문화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민족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인도주의적 측면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산가족, 그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 계속 굶고 있잖아. 북한 주민의 이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전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남북한 구성원의 자유, 북한 사람들은 지금 자유가 없잖아. 자유,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분단에 들어가는 비용 엄청 많지. 군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분단 비용을 통일이 된다면 사용 안 해도 되잖아. 사용 안 하고 그거를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 국제사회적 측면도 볼게. 전쟁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일본, 한국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안정과 세계 평화 달성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남한 내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교육을 실시를 하고 통일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북한과 지금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이라고 해서 북한에 개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남한의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 남한의 기업이 들어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어. 즉 남한에서 기업이 들어가면은 북한에서는 이 기업에 일할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야. 여기를 통해서 교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자원, 남과 북에서 나는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돼. 지금은 비록 분단이 되어 있지만 개성공단이라든가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게 일단 분단 극복을 위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술, 학술, 스포츠 등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서 문화적인 격차도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힘만으로는 이제 통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그리고 주변국,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다. 이 세 가지도 한번 봐두세요.